네, 바이오를 투자하시는 투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TV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와는 사뭇 다른 그런 시장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양시장 모두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코스닥 시장의 강세가 돋보였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역시나 바이오가 급등세를 보였고요. 바이오뿐만이 아니죠. 코스닥 시장에서는 뭐 IT, 뭐 소재 부품 관련주들도 많이 오르고 전체적으로 자, 3.9%니까 거의 4% 정도 올랐습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입니다. 자, 어제 절망에 빠졌던 심리가 오늘 하루 만에 하루아침에 다시 또 희망으로 바뀌는 굉장히 헷갈리는 그런 장세가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특수성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전쟁 의지가 많지 않다. 뭐 이란도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보복 공격은 안 할 수밖에 없는 정당성을 밝히면서 전쟁에 대한 의지는 양국 모두 많지 않은 상황에서 뭐 국제적인 충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란이 또 이라크 주재 미 대사관 근처에다 또 로켓포를 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제적인 상황의 충돌은 간간히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전면전, 즉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많지 않다라는 그런 심리가 또 작용을 하면서 어제 미국 시장이 빠지지 않고 올랐죠. 국내 시장도 어제 많이 빠진 만큼 오늘 강하게 오르는 그런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자, 이런 말씀 좀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제목이요. 사실 오르면 더 오를 것 같고 또 떨어지면 더 한없이 떨어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누구나 들 수 있어요. 지금 저희 회원분이 어제는 전화가 와서 주식을 다 팔았다 그래요. 겁나서. 무서워서 다 팔았다 그래요. 그래서 저랑 좀 안 좋은 얘기를 좀 실갱이를 좀 했었습니다. 오늘은 또 아침부터 전화 와서 주식을 좀 사겠다는 얘기를 좀 많이 해요. 이거 어쩌자는 건지 진짜 모르겠는데 제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화가 많이 났어요. 물론 이제 매스컴이 그런 부분을 좀 조장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죠? 막 공포심을 막 불러일으키고 어제 같은 경우 어땠습니까, 여러분? 정확히 24시간 전에 기분이 어땠는지 여러분들 한번 좀 생각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오늘은 또 아침부터 어제 손절매를 하고 오늘 또 주식을 고점에 또 매수를 하겠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건지 매일매일 전략이 바뀌면 안 돼. 특히 여러분들 이 바이오를 하시는 분들 하루하루의 흐름을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못 맞춥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추세라든가 또 기조적인 어떤 이벤트, 모멘텀 이런 부분을 제가 많이 강조를 해드리잖아요. 주식이 빠진다고 일단 팔고 보고, 그죠? 오른다고 또 쫓아서 사고. 여러분들 주식을 한번 팔면요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밑에서 다시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아니면 다시 반등을 주면 주는 대로 주식을 다시 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가 처분한 종목은 일단 정이 떨어졌기 때문에 다른 종목이 보여요. 그 종목을 다시 산다라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팔 때는 다시 살 생각으로 분명히 파는데요. 다시 살려고 클릭을 하려고 하면 이게 손이 안 나가요, 주식이. 굉장히 오늘 좀 속상했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만 우리 바이오를 하시는 투자 여러분들도 반드시 아셔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주제를 이걸 좀 잡았어요. 뭐 이 얘기만 하자라는 건 아닙니다. 자, 일단 바이오 시장의 흐름 한번 짚어보고요. 우리의 메인 종목군들 또 다음 주죠. JP모건 컨퍼런스 헬스케어에 참가하는 그런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같이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이오는 그죠? 뭐 중간에 어제 좀 한번 뒤바뀜이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손바뀜이 이어졌다라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많이 올랐다고 해서 또 내일 다시 오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직은 냉정하게 우리가 냉철하게 판단을 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하루하루 움직임에 너무 민감해 할 필요는 없다. 자, 이렇게 생각이 되죠. 자, 이번 주 강연회 홍보 한번 하고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일 거라 생각되는데 처음 또 주식공장의 TV를 보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가 있으니까. 자, 저희 현대투자연구소에서는 오는 일요일 1월 12일입니다. 오후 2시부터 오프라인 증권 강연회를 한 3시간 동안 진행을 합니다. 장소는 지하철 2호선 삼성역 3번 출구 조금 올라오시면 오른쪽에 3탄 빌딩이라고 있어요. 지하 2층 성실홀로 오시면 강연에 참석할 수 있고요. 참가비는 2만원입니다. 좀 일찍 오시면 보유 종목 진단 시간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 많이 질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참석을 부탁드릴게요.
자, 바이오 시장 흐름, 연초부터 나쁘진 않습니다만, 어제 또, 전쟁 가능성 때문에 한번 휘둘렸었죠. 자, 재밌는 게요, 어제랑 완전히 틀리죠. 그쵸? 코스닥 시장이 오늘 1200개가 넘는 상승 종목이 나왔어요. 어제는 반대였었죠. 하락 종목 수가 1200개가 넘는 그런 상황이었고. 거래소도 마찬가지죠. 오늘 700개가 넘는 상승 종목, 하락 종목은 130개밖에 안 돼요. 그쵸? 자, 이렇게 하루하루의 움직임이 다르다라는 거. 물론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좀 특수성이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여러분 전쟁이 쉽게 납니까 지금? 그쵸? 그리고 과거에 이라크전 때도 그랬었고요. 잠깐 빠지고 대세가 상승하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가 됐어요. 그리고 보면 지금 상황에서 미국 측이나 또 이란 측이나 전쟁을 할 그럴 어떤 정치적인 배경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극단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어제 트럼프가 한 발짝 물러났다고 해서 이제 전쟁이 안 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트럼프는 사실 변수가 많은 인물이기 때문에 또 언제 여반장할지 몰라요. 그쵸? 근데 우리가 이걸 맞추려고 노력하게 되면 어때요?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죠? 맞더라도, 상황이 맞더라도 그건 요행에 불과합니다. 어제 보세요, 어제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그 떨어지는 칼날에 대고 매수에 나설 수 있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정상적인 어떠한 마인드를 갖고 정상적인 투자자라고 한다면 어제 떨어지는데 대고 막 마구잡이로 주식을 산다. 오늘 올라갈 거로 예상하고, 그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트럼프가 대국민 연설을 하는데 우리도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속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강심장,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무모한 거예요. 어제 떨어지는 칼날에다 대고 이제 주식을 산다라는 건 무모한 일입니다. 저도 어제 공격적으로 매수하라는 얘기 못 하겠더라고요. 그죠? 자, 어찌됐든, 바이오 시장 1월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수 때문에 오히려 팔까 말까 망설이는 물량들이 털렸기 때문에 충성도가 높은 주주층, 그죠? 충성도가 높은 소액주주들이 구성이 된 바이오 종목군들은 그만큼 또 매수세라든가 매수 기반이 탄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코스닥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의 시가총액 순위 변동, 뭐 변동은 크지는 않습니다만, 그죠? 우리가 한번은 좀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여전히 또 1등 자리를 놓지 않고 있죠. 그렇죠? HLB가 좀 많이 떨어지죠. 시가총액이 차이가 많이 나요. 한번 좀 역전도 했었는데요. 지난 작년 10월인가요? 그죠? HLB가 한참 잘 나갈 때 이제 헬릭 스미스, 메디톡스, 휴젤, 메지온 이런 식으로 쭉 나오고 있는데, 자, 주식공장장 TV에서 다루고 있는 종목군들이 대부분 여기 들어가 있죠. 그렇죠? 젠백스의 약진이 좀 눈에 띄고요. 그다음에 알테오젠이 벌써 14위까지 올라오네요. 여기는 여러분들 다른 종목은 뺀 거예요. 그죠? 제약 바이오만 들어간 거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 혼동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 여러분 보세요. 이제 시가총액이 오른다라는 것은 주가가 오른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뭐 HLB라든가 또 헬릭스미스 또 메지온이 상당히 좀 많이 떨어져 있는데 많이 좀 올라왔죠. 그죠? 최근에 주가가 좀 회복이 되면서 메지온이 6위까지 좀 치고 올라온 상황입니다. 매일매일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들. 시총이 큰 차이가 안 나잖아요. 1등, 2등은 크게 변동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3등부터 뭐 10등까지는 뭐 큰 차이가 없어요. 그죠? 촘촘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점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비보존 관련들이 다 떨어져 버렸죠. 그쵸? 한때 비보존 때문에 많이 올랐던, 시총이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다 이거 지금 다 많이 탈락한 그런 상황입니다. 비보존이, 그렇죠. 삼상에 실패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시가총액이 좀 많이 떨어졌죠. 관련 종목군들이요. 뭐 이제 상장 얘기가 쑥 들어갔어요. 이제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쵸? 임상 3상 때문에 그 데미지가 굉장히 크죠. 하지만 뭐 비보존의 실패가 시장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진 않았어요. 짧게 끝나버렸죠. 그렇죠? 왜냐하면 호재성 재료가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이, 여러분 보시면 국민연금이 그렇죠. 보유 지분을 많이 늘린 종목군들도 한번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여러분들 국민연금이 10% 정도 지분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제약바이오 중에서 10% 넘게 갖고 있었던 거 보시면, 그렇죠. 한국콜마라든가 뭐 SK케미칼, 한미약품, 원래 한미약품, 동아제약, 어디에 유한양행, 이거 빅3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보니까 물론 유한양행도 많이 올랐고 또 셀트리온이 8%까지 진입을 하는 모습이고,
자,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강조해드렸던 한올바이오 파마가 9.3%까지 지분이 굉장히 크게 올랐네요. 그렇죠? 네. 모회사인 대웅제약도 9%가 넘는 상황이고요. 녹십자도 9% 정도. 자, 이 의미가 뭐 크게 있는 건 아니에요. 국민연금은 사실 포지션이 좀 길죠. 롱 포지션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뭐예요? 그렇죠. 인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 회사 제약바이오 헬스케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국민연금이 인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뭐 유hen양행이라든가 동아제약, 뭐 한미약품은 늘 그랬었잖아요. 녹십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셀트리온이 많이 올라왔고요. 그렇죠? 자, 일단 여러분들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시장 흐름을 차트로 한번 좀 짚어볼게요. 자, 우선 코스닥 업종 전반적으로 좀 봐야 돼요. 자, 이런 모습이 나왔다. 어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어제 사실 코스닥 지수가 한 4% 가까이 떨어졌죠. 그렇죠? 3% 좀 넘는 그런 하락세를 보여줬는데 보시면 거래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어제. 그죠? 코스피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다. 사실은 전쟁이 보세요, 여러분들. 이란이 그 미군 기지를 타격을 했으면 트럼프가 가만히 있을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원래 트럼프라고 한다면.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도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굉장히 컸고 전면적으로 확산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50군데가 넘게 타겟을 삼고 만약에 이란이 우리에 대한 공격을 하게 되면 우리는 바로 보복 공격을 한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한 발 물러섰어요. 이제 뭐 경제적인 제재를 한다. 군사적인, 물리적인 어떠한 뭐 제재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어제 이상하게 거래량이 굉장히 많았다는 점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렸었어요. 그래서 또 하나 뭐였었어요? 그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안 빠졌어. 오히려 외국인들이 많이 샀죠.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어떻게 먼저도 시장을 좀 예단했던 세력들은 주식을 좀 강하게 사지 않았나? 그죠? 1급 세력들은 뭐 우리는 아니죠. 그죠? 1급 세력들. 자, 어찌됐든 어제 거래가 크게 나온 다음부터 오늘 3.9% 올랐어요. 그죠? 자, 이런 모습이 쉽게 나오진 않는데요. 아무튼 오늘 뭐 누가 작정이라도 하듯이 코스닥을 마구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고 이례적으로 1600억이 넘는 외국 매수가 오늘 코스닥 시장을 통해서 들어왔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조금 아직까지 변수가 있다는 점을 염두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 볼게요. HLB 먼저 살펴볼게요. 자, HLB 흐름이 아직은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죠?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고, 오늘도 마찬가지인데요. 특별하게 기술적으로 변화된 그런 모습은 감지되지 않고 있어요. 시가총액 2위예요. 그렇죠? 그런데 얘 방향성을 확실히 잡게 되면 코스닥의 방향성도 우리가 읽어낼 수 있겠죠. 지금 여러분 앞서서 좀 전에 보셨던 코스닥 지수의 흐름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떨어졌다 올랐다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장기선을 본격적으로 상향 돌파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코스닥이 이제 다시 한번 상승 기조를 전개를 한다면 HLB가 치고 나가야 됩니다. HLB가. 그렇죠?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치고 올라가야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아직 장기선에 맞닿아서 좀 저항이 부딪혀서 좀 밀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확신하기는 어렵죠. 또 하나, 그렇죠. 헬릭스미스가 움직여야 돼. 거래가 나와야 돼요. 또 하나, 레지온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레지온도 모양은 상당히 좀 좋아졌어요. 작년 말보다 또 11월, 12월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기술적으로 좀 의미가 좀 있어지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 어제 빠진 거 또 오늘 오른 거 아직까지는 큰 변화가 감지되진 않고 있습니다만은 언제든지 또 20만 원대를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필요 충분을 갖춰놨다. 그렇죠? 그래서 조만간에 뭐 다음 주를 계기로 올라갈 수 있을지는 더 두고 봐야 돼요. 그렇죠? 속단하기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 정상적인 구도하에 시장이 여러 변수로 인해서 휘둘리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를 기반으로 해서는 이제 메지온이나 헬릭스미스나 또 HLB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방향성을 확실하게 잡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도 본격적으로 장기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는, 즉 저항선을 돌파하는 그런 어떠한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뚜렷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신라젠이 사실 큰 재료는 아닙니다만 임상을 병용치료죠. 병용치료 관련한 임상을 좀 확대한다라는 그런 확대가 FDA가 아니죠.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허가가 났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상한가를 기록했었고, 어제도 사실 불안정한 장세만 아니었다라고 하는 어제도 강세를 좀 보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좀 흐지부지 됐죠. 그러나 이 종목이 바닥에서 거래가 좀 유입이 됐다라는 것 자체는 신라젠이 앞으로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 일상 가지고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이제 일상인데. 자, 그렇게 본다면 신라젠의 어떤 흐름을 가지고도 코스닥 시장, 특히 이 바이오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를 읽어볼 수 있다는 점, 특히 신라젠이 거래가 붙었다는 점은 투자 심리면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오늘 이채로운 종목 하나 더 볼까요? 자, 젠백스입니다. 자, 젠백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가총액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오늘은 15%가 넘는 상승세를 보였어요. 자, 이게 과연 뭐 좋은 오늘 호재성 재료 이벤트가 있었나를 찾아봐도 특별하게 나온 얘기가 없어요. 그렇죠? 젠백스가. 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12월 달에 그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 젠백스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해드렸었는데 시장 영향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계속 종가 관리만 해주는 요 포인트예요. 12월 달에 계속 관리만 해주고 주식을 붙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그죠? 연말에 강하게 붙이면서 전고점 부분까지 갔었고, 최근에 다시 조정을 받으면서 끝나는 것 같다가 다시 올려주죠.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지난 1월 2일 날 여러분들 배당락 이후에, 작년 배당락 이후에 1월 2일 첫 게시하는 날 그죠? 4만원 돌파를 했잖아요. 다시 한번. 그죠? 그리고 나서 밀리니까 뭐라 그러냐면 쌍봉 쳤다 그래요. 쌍봉. 그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그죠? 고점을 두 번 형성하면 이제 못 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럼 오늘 오른 거면 뭡니까? 3봉인가요? 세 번째 봉우리인가요? 이 얘기는 뭐냐면 3봉은 잘 안 나와요. 그죠? 쌍봉은 나와도 쌍봉 패턴은 나오더라도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전고점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어떤 기술적 신호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오를 수 있을 만한 어떤 테마가 나오진 않고 있죠. 그렇죠? 오늘 보시면 젠백스만 좋았던 게 아니라 필링크도 5% 올랐고요. 그죠? 삼성제약, 패밀리 7.7% 오르고 젠백스 지오도 5%가 넘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물론 오늘 바이오가 전체적으로 다 좋았기 때문에 그 영향이 올랐다 손 치더라도 중심이 되는 젠백스가 15% 이상 올라서 다시 4만원대 진입했다라는 것은 기술적인 의미를 벗어나더라도 의미가 좀 있는 그런 모습이다. 젠백스 전고점 돌파가 좀 기대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하나 큐리언트. 자, 큐리언트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석을 합니다만, 자, NRDO 업체의 우리나라 최초 상장 업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종목이 사실 브릿지바이오 테라퓨틱스가 상장되는 어떤 이벤트를 안고 주가가 미리 좀 올랐습니다만 그 이후부터는 주가가 좀 떨어졌어요. 그리고 임상 2상 탑라인을 발표했어요. 아토피 질환 관련해서. 근데 회사 측에서는 굉장히 성공적이다, 의미가 있다. 일단 뭐 가려움증도 없어지고 또 위약 대비해서 효과가 좋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좀 반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큐리언트도 이제 보고서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다제 내성 결핵 치료제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상이 완료가 되고 있는 그렇죠. 이 아토피 치료제 이 부분에 사실은 의미가 좀 많이 부여가 되면서 지금 각 증권사들로 하여금 긍정적인 어떠한 전망 보고서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다음 주에 예정이 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를 해서 과연 기술 수출 얘기가 조금이라도 나올 수 있을지, 그러면 주가 흐름은 또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브릿지바이오 테라피틱스 2호 상장, NRDO 상장 2호는 이미 1조 5천억 기술 수출에 성공을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기술 수출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큐리언트는 아직까지 최초의 1호 상장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주가가 힘이 없었거든요. 최근에 오른 건 사실 오른 것도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상장된 이후로 계속 떨어졌어요. 최근에 잠깐 올랐던 큐리언트가 이제 기술 수출 얘기만 나오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어떠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큐리언트가 지난번 올라갈 때 사기가 사실 힘들었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 조정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젠 매수 가격 정도가 됐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최근의 흐름이 아직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단기적 흐름이 좀 밀리긴 했었습니다만, 연초에 빠지긴 했었습니다만, 뭐 임상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뭐 불확실성 해소 차원으로 밀린 것도 있고요. 아니면 그렇죠, 뉴스에 판단하는 그런 관점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아니면 좀 임상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했지만 뭐 거기에 따라 좀 실망한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거다. 어찌됐든
떨어질 만큼 떨어진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아토피 피부염 치료 관련해서 임상 2위상이 공개가 됐죠. 그래서 이 효과, 이 부분에 따라서 기술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아토피 피부염이 아직까지 그렇죠. 치료제가 완벽한 게 없어요. 그렇죠? 이 부분 굉장히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된다. 자, 알테오젠 점검해 볼게요. 알테오젠도 시총이 많이 올랐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살펴봤지만 알테오젠도 어때요? 그렇죠. 알테오젠도 1조 6천억 기록적인 라이센스 아웃에 성공을 했죠. 그 이후로 그때 상승했던 가격 이상으로 올라가진 않았지만 꾸준히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알테오젠도 이번에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좀 기대를 한번 해보는데요. 1조 6천억 외에 그죠. 추가 다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길 수출이 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알테오젠 하면 여러분 할로자임이라는 회사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할로자임이라는 회사는 세계 최초로 이 SC 제형 변격 플랫폼을 개발한 회사예요. 이 회사 엄청나게 시가총액이 많이 올랐거든요. 여러분 SC 제형 아시잖아요, 그죠? 정맥 주사제를 피하 주사제로 바꾸는 원천 기술, 이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알테오젠도 이 기술을 갖다가 지금 그쵸 기술출에 성공을 한 거죠. 할로자임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부터 18년도까지 로얄티의 연평균 성장률이 70% 정도 됐어요. 엄청난 고성장을 했습니다. 알테오젠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특히 이 SC 제형은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맨날 링겔 한 몇 시간 맞다가 주사제로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이 원천 기술을 갖고 있다라 한다면 이 플랫폼 기술을 그렇죠. 많이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포도당 주사 맞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그래서 이 플랫폼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알테오젠 주목을 계속 해봐야 되고요. 뭐, 매수 관점,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나이백이라든가, 그죠? 이 종목, 그다음에 셀리버리, 이런 종목들도 많이 강조를 해드렸던, 종목이고,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통해서 거듭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업체들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제 하나하나 자세히 종목군들을 다 설명해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10분 20분 정도밖에 방송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할 수는 없잖아요, 유튜브 방송. 근데 벌써 20분이 넘어버렸네요. 그쵸? 네, 이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다 자세히 할 수 없음을 여러분들이 조금 양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작년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리는 사진이에요. 여러분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1대1 미팅하는 그런 기업들을 저는 더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요. 뭐, 이제 메인 트랙에서 발표하는, 어떤 회사들, 또 뭐, 이머징 트랙에서 하는 회사들 빼고, 그렇죠. 1대1로 호텔에서 만나는, 그런 회사들 한번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거기 이제 체험 VIP 회원 모집 안내 있잖아요. 그죠? 3개월 정도 여러분들 체험해 보시고 원하시면 또 정회원으로도 또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혜택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름 성명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려서 가입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유튜브 방송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 다른 의견들 많잖아요. 그죠? 일치되는 얘기도 있지만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송을 우리가 두루뭉실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 여러분들도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여러분들 힘내세요. 어제 같은 날, 저도 사실 어제는 굉장히 뭐 방송하기도 싫고, 그래서 뭐 오늘은 굉장히 힘이 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아직은 몰라요, 여러분들. 하루하루 우리가, 너무 좋다고 싫다고 징징징 거릴 필요가 없이, 항상,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바이오는, 뭐 본질이 변했다라고 한다면 뭐 우리가, 버릴 수밖에 없지만, 근간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의리를 꼭 지켜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자, 오늘 새롭게 주식공전장TV 시청하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버튼 누르셔서 꾸준하게 바이오 관련 얘기를 여러분들 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버튼도 같이 함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